랩셋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발표 맡게 된 김재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랩셋에서 발표를 하게 된 논문은 이번에 시그라프 아시아 2013에 지금 아직 그 억셉된 논문으로 마인드 더 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페인팅에 관련된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전 논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전 논문 같은 경우 인페인팅 논문들을 보면은 홀이 비어있는 홀을 어떤 알맞은 컨텍스트로 채워넣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그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논문의 경우에는 사진들의 어떤 선에 관련된 살리언시한 커브들을 디텍션을 해서 그 홀을 채워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진들을 잘 들어맞을 수 있게 배열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가장 큰 논문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임의로 사람이 처음에 사진들을 두 장을 찢어서 두 장의 그 사진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그림 사진들이 제가 처음에 배치한 거에서 저절로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그림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인페인팅을 거쳐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과정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 처음에 그 그림들을 얼라인하는 과정, 그리고 얼라인을 한 뒤에 그 얼라인한 가장 알맞은 부분을 그 살리언시한 그 성분들을 잘 이어줄 수 있게 붙여주는 그 과정이 자기들의 논문의 두 개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릴레이티드 워크를 보면은 이거는 워낙 유명한 이미지 인페인팅해서 시초가 된 논문 같은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홀이 있으면은 그것에 주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채워넣는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이용을 해서 했던 논문들 가운데서는 이 밑에 논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스트럭처를 정해주면은 그거에 따라 인페인팅을 하는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라인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세미 오토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인페인팅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네들이 살리언시한 커브를 이용해서 인페인팅을 할 경우 응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논문들을 얘기가 있는데요.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파노라마들끼리 오버래핑 되는 영역이 있어서 특징점을 가지고 붙여넣는 그런 파노라마 기술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의 이 위에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지 않는 파노라마를 합쳐주는 기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그림들을 배열을 한 다음에 인페인팅을 해서 한 장의 그림을 만드는 그 파노라마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다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살리언시한 커브를 이용을 해서 파노라마를 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시로 들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 논문 같은 경우에는 포토 몬타주에서 그 사진 두 장을 합성을 할 때 어떠한 살리언시한 커브 성분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포토 몬타주에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들과 뒤에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리절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인페인팅을 하는지 지금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인풋 사진입니다. 그래서 세 장의 찢어진 사진을 놓고 처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자동으로 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처음으로 바운더리한 처음에 살리언시한 커브를 찾아내기 위해서 엣지 프레저빙 필터를 이용해서 큰 엣지 성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엣지 성분들은 없애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그니튜드만 이용을 해서 엣지 성분만을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사진 피스 조각마다의 바운더리에서
그 매그니튜드가 큰 부분만을 먼저 검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서 파란 점이 있는데요. 그 점들이 지금 살리언시한 커브가 시작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일단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먼저 꼭 추출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살리언시한 저기 시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시드 포인트부터 지금 이 선이 정말 살리언시한 커브인지를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선들을 검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란 선으로 요 파란 점으로부터 해서 파란 점이 나아가는 x라는 방향이 매그니튜드가 큰 방향으로 점점 진행을 하면서 이 진행하는 이 매그니튜드 이 시드 포인트와 그 진행하는 매그니튜드 x 포인트 방향의 벡터와 이 시드 포인트가 있는 바운더리의 노멀 벡터와 각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이거는 살리언시한 그 커브다라고 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90도였는데 보시면은 이게 바운더리에서 지금 이 90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이 바운더리의 노멀 벡터는 이 빨간 요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드 포인트에서 매그니튜드가 큰 방향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 노멀 벡터와 기울기가 크지 않은 부분까지 여기서는 대략 60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살리언시한 커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영역까지 보시면은 시드 포인트로부터 그 살리언시한 커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군들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그 경우의 수는 각도뿐만이 아니라 매그니튜드의 값이 어떤 일정 값을 넘어야지 살리언시한 커브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살리언시한 커브를 추출을 해냅니다. 첫 번째 아까 보여준 거에서 첫 번째 조건 있잖아요. 60도. 네. 근데 저게 이제 비교서 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그래서 찢어지는 게 이제 비교서 찢겨는 거면 이제 그걸 연결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납득 이렇게 수긍은 안 가는데 네. 건물에서는 저런 조건이 왜 필요하다고 다른 부가 설명이 있나요? 그런 거는 찾지 못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잘랐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있었고요. 넘어가죠. 그리고 네, 그렇게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잘라진 선택된 살리언시한 커브들 여러 가지의 커브들 중에서 이제 정말 살리언시한지 아닌지를 검출해내는 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살리언시한 커브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살리언시한 커브의 값들의 매그니튜드의 평균값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운더리의 노멀 벡터와 오소고널한지에 대한 그런 값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을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 공률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들의 합을 이용을 해서 이 값들이 컬베이처는 빼주게 돼서 그 합이 가장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살리언시한 커브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텀들은 모두 다 그 값들을 구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살리언시한 커브는 US라는 함수가 1보다 클 경우에 살리언시한 커브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검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살리언시한 커브를 지금 디텍션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텔레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살리언시한 검출한 커브들끼리 어떤 커브가 가장 알맞은가를 검출하는 과정인데요. 보면은 커브 매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텀이 요 LR 요 함수가 가장 지금 앞에서 매칭한 그 커브들끼리에서 선이 지나갈 만한 가장 확률이 높은 텀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R이 어떤 점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가지고 여기 이 파란색 점 EJ가 살리언시한 시드 포인트가 되고 SJ가 그 살리언시한 커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을
그 가우스 함수 두 개를 비교를 그 두 개의 곱으로 인해서 그 확률값을 구하게 되면은 어떠한 가장 살런시한 커브 그 두 가지 커브가 지나갈 그 만날 만한 가장 위치가 그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커브들끼리 이 피스의 이 살리안시안 커브와 그 다른 피스의 어떤 살리안시안 커브가 서로 매칭이 된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그 어떠한 영역에 살리안시안 커브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 살리안시안 커브 이러한 어떤 영역에 살리안시안 커브가 몰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살리안시안 커브의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과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다른 픽셀들의 그 차이 유사도가 가장 높은 컬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커브가 여기 있는 커브보다 여기 있는 커브와 색깔 RGB 값이 가장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커브와 이 커브가 매칭을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커브 매칭이 완료가 됩니다. 네. AJ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R이라는 포인트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그 가능성을 정하고자 하는 R 포인트인데요. 그 R 포인트 같은 경우에 요 살리안시안 커브의 그 배지의 커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요 시드에서 접하는 원을 그려줍니다. 그 점에서 4분의 1만큼 가는 원을 그 원에서 4분의 1 사이즈만큼 원을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R을 그 원에다가 프로젝션한 값을 A0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그 우리가 구한 그 매칭된 커브들끼리 이제 그 피스들을 움직여서 가장 알맞은 위치로 만들어주기 위한 텔레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앰비언트 벡터 필드라는 과정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앰비언트 벡터 필드 자체를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피처 얼라인 쉐이프 텍스처링에 나와 있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 논문을 보니까 이 벡터 필드를 구하는 것만 해도 제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어떤 그 선에 따라 어떠한 방향에 맞는 어떠한 맵을 그려주는 게 벡터 필드 매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 또 그래서 각 맵의 벡터를 구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떠한 살리안시한 선들이 이어지게 될 만한 확률이 높은 곳에 어떠한 스칼라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이 영역에 관련된 텀을 dr이라고 해서 여기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앰비언트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디 부분에 가장 많은 가중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텀 두 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랑 AM 예, 죄송합니다. 이게 A가 여기가 A고요. 네. 여기서 AK라고 하면은 요 하나가 AK가 되는 텀이고요. AM이라고 하면은 요 살리안시안 매칭된 요 커브에 여기쯤에 요 R이 프로젝션 되는 여기쯤에 AM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페어에서 연산하는 거랑 네. 그래서 두 가지 매칭된 커브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맵을 구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이 식을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떠한 에너지 텀 같은 걸 이전에 구했던 앰비언트 벡터 필드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구하는 자기들만의 식을 구해서요. 우리가 어떤 선이 임의의 선을 그었을 때 그 선 방향과 벡터 필드가 값이 가장 알맞게 되는 점을 찾아주는 그러한 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살리언시한 요 커브와 여기 살리언시한 커브와 벡터 필드가 가장 잘 들어맞게 되는 여기 있는 모든 커브들이 가장 잘 알맞게 되는 그런 썸을 구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구한 이 썸이 가장 작아지는 트랜슬레이션한 그 어떤 그림을 위치를 변경하게 된 트랜슬레이션한 값을 이 텔레레지스트레이션 마지막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 같은 경우 가장 작은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있고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BFGS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구했고, 또 혹은 그냥 매틀랩에 있는 그 펑션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라는 값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떠한 피스들이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고 얼마만큼 사이즈가 바뀌어야 되고 얼마만큼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텀이 그 t가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이 앞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가장 알맞은 위치로 지금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다음 상황에서 인페인팅을 하는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제 매칭된 커브에서 가장 그 매칭된 커브에서 일정의 대표 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채워야 되는 선들도 다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여기 있는 우리가 채워야 되는 포인트와 양쪽으로 하나 더 있는 요 노란색 영역을 주변에서 가장 알맞은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 선에서 이 노란색 부분의 영역에 있는 점들을 저기 보라색에 있는 영역과 가장 RGB 값이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 있는 값을 원래 채워야 되는 것보다 한 칸씩 더 큰 값을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와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포화성 블렌딩으로 붙여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살리언시한 요 주변 커브들을 다 구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냥 포토샵에 있는 그냥 컨텍스트 어웨어 필링으로 채워 넣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 논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건 잘려진 접시인데 이게 오리지널 인풋이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마스킹을 해준 다음에 예전에 있던 컨텍스트 어웨어 필링을 그냥 포토샵에 있는 걸 돌려봤더니 이제 정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미지 멜팅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어떤 배열을 하고 난 뒤에 이미지 멜팅을 했더니 어느 정도 좀 연결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논문에서 얘기한 그 텔레 레지스트레이션 배열을 하고 이 선들을 먼저 채워 넣어준 다음에 그 컨텍스트 어웨어 필링을 하니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예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녹색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녹색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에 가장 유사할 만한 부분을 여기서 잘라내서 사람이 직접 여기까지는 세미 오토로 이런 값들을 거꾸로 해서 대충 배열을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뒤에 이미지 멜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미지 커브가 이상하게 연결이 돼서 좀 사람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을 통하면 이 가장 알맞은 위치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다 붙여주게 된 다음에 컨텍스트 필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텔레 레지스트레이션 논문에서 어떻게 한다고 네, 지금 설명했는데 요 부분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커브 매칭을 하고 벡터 필드를 만든 다음에 이 벡터 필드에 가장 알맞게 배열을 하는 것 과정 전체를 텔레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T를 구하는 게 그러면 텔레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과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라는 얘기를 사이드 이펙트. 저 오른쪽에 약간 꽃이 지워진 부분에 좀 검은색 거는 이 부분이요? 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들이 그냥 포토샵에 있는 인페인팅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얘기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결과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비를 지우기 위해서 가장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은 조각을 제가 여기와 여기서 잘라내서 그 빈 공간에 홀에 넣어주고요. 텔레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선에 가장 알맞게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인페인팅이 돼서 좀 이쁜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이렉트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그 확산을 통해서 인페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서로 시작되는 점이 붙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어떤 석상 같은 건데요. 석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돼서 이 돌들이 눌려 있어서 이렇게 뭐 배열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다이렉트 인페인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다 끊어지고 좀 뭉개지는 듯한 효과가 있게 붙는다고 하는데요. 자기들 논문에서 나오는 거는 살리안시안 여기 이제 틈을 다 마스크를 씌워준 다음에 살리안시안 커브들을 디텍션을 한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에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찢어진 사진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다이렉트 인페인팅을 하게 되면 여기 와인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전 보도 못한 와인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얼라인을 해준 다음에 그 선을 먼저 채워주고 컨텍스트 필링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다 선들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서 그 인페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서 파노라마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파노라마 관련해서 그 오리지널 스티칭 같은 경우 굉장히 어색한데 이거를 재배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른 이미지 붙이는 자기들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예전 논문 같은 경우 오버랩이 많이 되지 않는 파노라마 논문 같은 경우에서 가장 알맞는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을 잘라주고 붙였을 때 결과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추럴하게 연결되지 뾰족하게 연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이제 또 지하탕이라고 하는 다른 포토몽타주 논문과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소스와 타깃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논문이 좀 더 자기들 논문도 되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왼쪽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거고 오른쪽이 이전 논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됐다고 할 수 있는, 아무튼 자기들도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몽타주인데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얼굴을 바꿨을 때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붙였을 때 굉장히 잘 붙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요거 보시면 유니폼 스케일이 유니폼 스케일과 한계라고 하는데요. 아까 텔레레지스트레이션 과정에서 어떤 로테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유니폼 사이즈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유니폼 사이즈를 바꿨을 때도 바꿔서 인페인팅을 했을 때도 혹은 바꾸지 않고 인페인팅을 했을 때도 잘 동작을 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결과인데요. 자기들이 전혀 다른 물체 두 개를 인어공주 형태로 붙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마스킹된 약간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이 좀 길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 논문이 다른 결과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근데 가장 자기들이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텔레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어떤 살리언시안 커브를 디텍션을 해서 어레인지 하는 데 가장 큰 그게 가장 좋은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인데요. 보시면은 어떠한 살리언시안 커브를 디텍션하기 어려울 때 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기 보시면은 도시가 그 여기 사일런시한 커브는 내추럴하게 잘 붙었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텍스트가 기울어져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워크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그 알고리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휴리스틱하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불확실한 것들은 어떠한 확률적인 모델로 이용을 해서 좀 그 근거 있는 어떤 뭐랄까 모델들을 만들어서 좀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퓨처워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사일런시 그 커브들끼리 매칭할 때요. 네, 우리가 꼬이는 거에 대한 페일러 케이스 제시입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럼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